그런 와중에 선정이가 망쳤다. 선정이가 모든 거를 망치고 있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정이요? 네, 선정이가 망치고 있는 분야가 마스크입니다. 네. 아베가 이제 야심차게 주도하고 있는 아베노 마스크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선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공무원들과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아베노 마스크 뿌린 건 아시죠? 네. 5,368억 원으로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을 보냈어요. 아직도 배송 중이에요. 네. 지금 아직도 못 받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5,300억으로 마스크 2장 보내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베노 마스크 감사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몇몇 그 충격적인 사안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베노 마스크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지만, 임산부용으로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임산부용 마스크가 오염된 게 사실은 제일 더 커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도, 얼굴 작은 거 소도 인증해라는 등, 우아래로 쓰면 된다는 등, 뭐, 한쪽 눈 안대로 쓰면 된다는 등,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이제, 전달은 됐으니까, 그나마 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는데, 이 임상부용 마스크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 탓이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 이 마스크 생산된 업체를 밝혀라 그랬는데, 얘네가, 4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걸 잘 안 밝혔어. 나머지 한 개. 한 개 업체를. 그러다가, 유스비오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얘네가 전담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었다. 납품을 했다. 만든 건 아니야, 보니까. 어디서 사갖고 납품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유스비오라는 업체는 후쿠시마에 있어, 후쿠시마에. 근데 마스크 생산 업체가 아니에요. 목재 펠렛 같은 거를 수입하는 회사야. 이 목재는 화력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사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한 소규모 발전소에 납품하는 회사고 201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종업원은 5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350만 장의 마스크를 중국에서 아마 수입해가지고 납품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다 오염이 됐다는 거지. 안에 곰팡이가 피고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얘네가 하던 그 유스비오라고 하는 회사에 말하자면 전혀 관련 없는 회사야. 그 회사를 이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찾아봤더니 창고들하는 거 창고. 그 창고인데 이 창고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냥 빈 창고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그 창고 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무려 17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창고를 누군가가 이 페이퍼 컴퍼니용 회사를 해갖고 17개 이상의 회사들을 그 안에다가 법인 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기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법인 등기를 떼보기 위해서 등기부 요청을 했답니다. 절대 안 나오더래. 에러가 나면서 발급이 안 된대. 그 주소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웃기는 기업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창고 안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 포스터가. 근데 이게 공명당 포스터가 붙어 있었대요. 공명당이 뭔 당이냐면, 아베 잔당이에요. 아베가 시키면 거수기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베 잔당이거든. 네. 근데 이 아베 잔당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건물에 17개 유령 회사가 있었고
그 중에 직원 5밖에 없는 뉴스비어가 이 물건을 임산부용으로 별도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도로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희한한 건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일본의 위생성 직원들이 그거를 다시 재검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애초에 AS도 안 하기로 한 거야. 문제가 생긴 걸 반환받아서 검사하는 것도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사하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60억 원 이상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면 그걸 다 폐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를 안 하고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납품 처리를 받게 하는 거지. 왜? 이미 돈을 줬으니까. 그거를 폐기를 해버리면 그 돈을 그 회사한테 도로 받아내야 되잖아. 안 받아내겠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응? 그래서 이 유스비오에 관련된 뒤에를 이게 이제 캐보고 싶은데, 이 유스비오 회사 사장이라는 놈이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직접. 직접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샘플을 발주를 했고, 지금 그 경제산업성,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그 납품 검사를 다 받았고 그 검사를 통과해서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다. 다만 생산 일정이 급하고 뭐 납품을 빨리 해주고 전수를 다 채워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내가 중국 가서 검사를 못 해갖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고 일단 넣으라고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사장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응? 실은 우리 의료용 마스크도 납품하기로 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산부용 말고 별도의 의료용 마스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납품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추가용 마스크가 샘플이 이미 납품이 돼가지고 일부 병원에 공급이 됐는데 그 공급된 마스크는 기존에 있는 아베노 마스크보다 2cm가 더 작대요. 그러니까 아베노 마스크도 작아갖고 요만큼밖에 안 걸리고 귀때기가 아프다고 난리인데 그보다 2cm가 더 짧은 제품을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다가 2천만 장인가 아무튼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정부가 해달라 그래서 나는 정부가 해달라고 샘플 넣고 정부 샘플을 골라서 이거 납품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문제를 자꾸 세우니 나 그거 납품 안 하겠다 하고 배짱을 튕기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 보급된 아베노 마스크, 새로 보급된 의료용 아베노 마스크는 기존 마스크보다 더 작고 품질이 더 열악해. 1001장 두께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게 항균 기능이 있어가지고 30번을 빨았어도 괜찮다고 개구라를 친 거야. 그래갖고 단가를 엄청 비싸게 맞춰가지고 납품을 받기로 했다는 거지. 이것까지 납품이 됐어야 아베가 작살이 나는데 이거는 납품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무산이 됐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후생 노동성도 자기들은 여기에 직접 관여한 바가 아니고 경제산업성에서 이걸 주도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으며 불량된 마스크들을 수거해갖고 재검품, 재포장하는 작업들에 전 직원들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기간은 2-3달 걸릴 거고 비용은 60억 원 정도, 6억 엔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와중에 더욱 놀라운 것은 아까 보미 작가가 얘기한 대로 납품이 다 끝나질 않았는데 상간 격지에 있거나 주소 불명이거나 도장이 없어갖고 못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마스크 배송비로 1,300억 원이 이미 우체국에는 지급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산을 지들끼리 그냥 멋대로 따먹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심하다. 그러면 아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이 마스크 비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진 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막 구분 물품들 막 보내고 구호소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똑같은 재난 상황인데 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른데 재난 상황,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이 있었을 때 동원되는 사람들, 인력들, 장비들, 지금 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정부 예산으로 계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갈 것이며 얼마를 받을 것이며 그 돈을 받으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일본의 행정부는 아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 간의 협조도 안 되고 행정 능력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아베는 이 원인을 긴급 조치법이 없어서 그렇다. 헌법을 개헌해야만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익들이 그걸 받아줘서 야 재난지원금 피해 그거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지 말고 그럼 빨리 헌법 개헌을 해갖고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켜주자. 그럼 수상이 알아서 이 모든 걸 해줄 거야라고 하는 이런 개구라들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음. 근데 지금 이 시스템 하에 이제 아까 얘기한 5개 업체가 아베가 추천하기로 한 5천여억 원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납품을 하든지 간에 내가 1,000억, 네가 500억 뭐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자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얘들이 뭐 하냐면 이 유스비오 같은 업체를 시켜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저가에 어? 납품가는 2,000원인데 원가는 20원도 안 할 이럴 물건들을 뒤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손정희가 나타나고 제가 한 달에 3억 장씩 보내줄게요. 내가 이 물건 해갖고 의료용 몇 개, 이렇게 뭐 일반용 2억 개에서 보내줄게요. 이 제품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아, 유스비오가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음.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사온 거니까 유스비어는. 근데 다른 업체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을 거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어떻게 뽑아먹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정희가 이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고 대줘버린다고 하니까 자, 그 업체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떡하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봉투는 이미 찔러줬는데 어떡하지? 선금은 받아서 이미 챙겨놨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 관료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손정의가 좋은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업체들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 배분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손정이 왜 저기서 저거 들고 나가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손정이가 미흡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정이 마스크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 아베노 마스크 사업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손정이 마스크를 사줄 수 있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사업들을 돌려가지고 손정이 마스크를 받아서 우체국으로 돌려서 뿌린다? 이게 안 되는 집단 구조라고. 이미 비리가 칭칭 식렁쿨처럼 엉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당분간도 이런 방역 물품이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소독제가 있는데 예? 납품에 필요한 위생검사 받는데 1년 걸리기 때문에 못 받겠대. 그러면서 어, 뭐 러시아산 보드카나 아베 친구가 만드는 독한술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그걸 대용품으로 쓴다고 그거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부의 대책인 게 일본인 거예요. 이런 나라의 수상을 믿고 이런 사람을 재임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일본을 사선임을 해서 2026년까지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자민당의 또는 아베 집단의 목소리라는 거죠. 손정희가 그 마스크를 한 거는요, 그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손정희도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그 BRD라고 전기차 회사에서 전기차 못 만드는 동안에 그 임시로 만들어 갖고 생산해 갖고 만들어낸 그 마스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정상적인 야외 끝나면 자동차 사업 돌아가면 BRD도 전기차 만들어야지 마스크 못 만듭니다. 그럼 그때 가면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2천여 개의 그 난립해 있는 가짜 공장들에서 만들어내는 저질 마스크 말고는 쓸 데가 없는 거지. 전 세계가 납품시켜버린 저질 마스크 수천만 장이 결국은 일본에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 국민들은 비싼 세금으로 그 마스크를 뒤집어 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은요, 전부 다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작년도에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라서 결산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집행이나 이거를 하는데. 왜냐면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산을 요구를 못 하는 거야. 아, 진행 과정 중에 뭐 시기적으로 이게 바빠가지고 이게 총체적인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납품해서 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것만 딱 내놓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걸 가갖고 공장 실사를 하고 품질 검사를 바빠서 못해요. 지금 방역 상황이 급한데 급하게 납품 받다 보니까 그런 증거 없는 거죠 해도 넘어가는 돈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개막장으로.